반갑습니다. 시니어 멘토입니다. 지금 창밖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혹시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점심 식사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나른한 오후를 즐기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어가셔도 됩니다. 화면을 굳이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 빨래가 마르듯 제 목소리를 편안하게 배경으로 둬주세요. 오늘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만 가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집을 사고 팔거나 자녀를 결혼시키는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결정 중에서 유독 우리 마음에 길고 진한 그림자를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험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이 후회는 더욱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속으로 삼키고 계신 말일지 모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아볼 걸. 그때 내가 왜 귀신에 홀린 듯 그렇게 급했을까? 그냥 가만히라도 있을 걸. 가슴을 치며 뱉어내는 이 후회의 말들. 듣는 사람도 참 마음이 아리고 말하는 사람의 속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보험을 정리해도 된다 안 된다를 딱 잘라 정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도대체 왜 후회하게 되는지, 어떤 순간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그 마음의 경로를 아주 천천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혹시 지금 정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의 이 시간이 결정을 늦추는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을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깊게 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첫 번째 순간. 그건 바로 마음이 너무 급했을 때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상황은 보통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설계사일 수도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 보험은 진짜 안 좋은 보험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갱신돼서 폭탄 맞아요. 지금 당장 정리하고 갈아타셔야 해요. 그 단호하고도 공포스러운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던 보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내 노후를 갉아먹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썩은 사과를 발견한 것처럼 빨리 내다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불안감이 엄습하면 사람의 시야는 경주마처럼 좁아집니다. 오로지 이 불안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 빨리 이 찜찜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성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심지어는 전화 한 통으로 10년 넘게 피땀 흘려 부어온 보험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내가 잃는 보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당장의 불안을 끄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마치 앓던 이를 뺀 것처럼 후련하고 매달 나가던 돈이 굳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차분하게 머리가 식고 나면 그제야 빈자리가 서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자, 내가 뭘 정리한 거지. 그 안에 암 수술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옛날 거라서 혜택이 좋았던 거 아닌가.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성이 돌아오고
증권을 다시 찾아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보험사는 한번 해지한 계약을 절대 다시 되살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정리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는지, 내가 무엇을 얻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움직였을 때 찾아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그 말은 보험 정리에서만큼은 절대 흘려듣지 말아야 할 황금률입니다. 아무리 나쁜 보험이라도 오늘 당장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수만 번 고르시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후회는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결정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비교할 때입니다.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거나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꼭 나옵니다. 나 이번에 보험 싹 정리했어. 설계사가 그러는데 옛날 건 다 쓰레기래. 실비 하나만 남기니까 돈도 굳고 너무 좋아. 너도 빨리 알아봐. 자신감 넘치는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는 내가 왠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보험사의 호객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뒤처지고 손해보는 건 아닌가. 괜히 위축되고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친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의 규모도 다르고 무엇보다 물려받은 가족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은 건강해서 실비만 있어도 되지만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암 진단비가 꼭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친구분은 현금이 많아서 아프면 내 돈으로 내면 되지만 나는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보험금이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하고 남들이 없앴다고 하면 덩달아 따라합니다. 마치 남의 도수에 맞춰진 안경을 내 눈에 억지로 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남을 따라 한 결정은 내 것이 아니기에 정리하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덜컥 아프게 되면 친구를 원망하게 되고 괜히 따라했다고 밤새 자책하게 됩니다. 보험은 유행을 타는 옷이 아닙니다. 보험은 남들과 비교하는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내 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옆집 철수 엄마의 정답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오답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조금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찾아와서 가장 아프게 때립니다. 바로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정리했을 때입니다. 정리하고 나서 한참 뒤에 병원 갈 일이 생겨서야 무릎을 칩니다. 아, 그때 그 보험이 그런 거였구나. 그게 있었으면 이번에 혜택을 봤을 텐데. 내가 미쳤지, 그걸 왜 깼을까? 우리는 보험 증권을 볼 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에 제목만 대충 훑어봅니다. 암보험이라고 써 있으면 암만 되는가 보다. 종신보험이라 써 있으면 죽어야 나오는가 보다. CI 보험이라 써 있으면 안 좋은 건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보험은 이름표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속 내용, 즉 약관이라는 알맹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옛날 보험들 중에는 지금은 돈을 줘도 가입할 수 없는 보물 같은 기능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사라진 높은 고정금리를 주는 저축성 기능이라든지 아주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다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은 수술비 특약 같은 것들이죠. 또 갱신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갱신 주기가 길어서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기능들을 모른 채 단지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는 이유로, 단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설계사가 옛날 거라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덜컥 해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비슷한 보험을 다시 찾으면 이미 나는 나이가 들었고 병력은 생겨서 보험료는 2배, 3배 비싸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참함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돋보기 쓰고 약관 한 번만 읽어봤으면, 남들 말만 믿지 말고 내가 한 번만 챙겨봤으면, 그런 자책감이 두고두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 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정리를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 강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정리를 비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집 대청소를 하듯이 날 잡아서 싹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전부 아니면 전무. 가져가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려 합니다. 제로 아니면 100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보험 정리는 도박처럼 올인하는 승부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맞추는 미세한 조정입니다. 꼭 해지해야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해지 말고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싼 특약 하나만 쏙 빼서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고, 납입 기간을 늘려서 월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정없을 때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써서 더 이상 돈을 안 내고 보장을 줄인 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계약은 살려두고 불필요한 곁가지만 쳐내도 됩니다. 마치 집이 낡았다고 해서 집을 통째로 허물고 다시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낡은 벽지는 뜯어내고 고장난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가장 부담되는 놈 딱 하나만 잡아서 그 녀석의 힘을 조금만 빼줘도 여러분의 숨통은 훨씬 트일 것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부릅니다. 정리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 해치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겁나면 반만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딱 그만큼만 하세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질문 하나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여유가 생기실 때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보험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내 친구에게 혹은 내 자식에게 이 보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왜 지금까지 이 돈을 내고 유지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 이유를 비록 서툴더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보험은 정리하셔도 혹은 끝까지 가져가셔도 후회가 적을 겁니다. 이미 내 것이 되었고 내 통제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보험이라면 왜 가입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이라면 그건 정리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꼼꼼히 들여다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은 언제든 나를 떠나거나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굳이 정답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냥 덮어두고 하늘 한번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내려야 하는 법이니까요. 태풍이 불 때 배를 띄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보험을 들여다볼 때 설계사의 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방법을 아주 쉽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복잡했던 보험 증권이 조금은 쉬운 그림책처럼 보이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곁에서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망설임을 멈추게 하진 못했어도 적어도 쫓기듯 결정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브레이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남은 오후 시간은 지난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다가올 저녁의 평안을 기대하며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